그래서 파시즘이 제도로서 사라져도 파시스트로 길러진 그 국민들 내면에는 파시즘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파시즘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아, 네. 네,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걸 간략하게만 정의를 해볼게요. 네. 대부분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에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테러와 공포를 통해서 예, 반민주적인 독재적인 지배 형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파시즘 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인 파시즘에 대한 그러한 정의일 터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시즘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그 사회의 전 구성원을 전체주의적으로 파시스트로 만든다는 데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한 독재면 독재라고 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파시즘이란 개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전체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전체주의적 지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이 제도로서 사라져도 파시스트로 길러진 그 국민들 내면에는 파시즘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이 끝난 이후에 1968년에 68혁명이라는 게 있고요. 69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가 내면의 파시즘, 지금 말한 후기 파시즘이라는 건 내면의 파시즘, 태도로서의 파시즘이에요. 이것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2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네. 69년에. 예. 그래서 본격적인 파쇼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 청산이 잘 됐다고 하지만 20년 후부터 과거 청산이 시작됐어요. 그건 대부분이 모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파시즘을 청산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인적, 제도적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당시에 부역했던 사람들 네, 네. 다 문제 삼아야 되고요. 네. 파쇼적인 제도들은 다 없애야 되겠죠. 네. 그것을 했고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인 뿌리.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또다시 파시즘이 재생할 수 있다. 그렇겠죠. 아우슈비츠가 반복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럼 그걸 제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거 어떻게 어렵죠. 내면에 어떻게 박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면에 박혀 있는 거 어떻게 없애겠어요? 어떻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교육 개혁이라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예.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교육.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시즘은 결국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전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든다 그랬죠. 네. 그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라는 게 뭐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학교겠죠. 학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학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는 군대겠죠. 예,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네. 파시즘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전형적인 그런 그래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시스트가 많은 거예요. 아니, 설마 대한민국 교육이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육은 예.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아니, 드릴게요. 아유, 그건 예, 아니겠지.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강남역이지. 사실은. 강남 파락군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독일에서 나온 교육 개혁의 모토가 이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걸 들고 나와서요. 예.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70년에 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때부터 실제로 학교에서 일체의 경쟁을 금했어요.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일체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예.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90%가 붙어요. 그러니까 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문을 열어준 거죠. 예, 이것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경쟁을 시키지 않고 네. 고등교육까지 원하는 아이들은 다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죠.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왜 경쟁교육을 야만이라고 했을까요?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바로 히틀러 파시즘 때문이에요.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그리고 이 정글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 이것이 관철된다고 봤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다윈의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다윈의 법칙은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인간 사회도 똑같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소셜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 사회적 다윈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우성이 되는 거네. 우성.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이 스펜서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누구겠어요?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 세상이 다윈의 법칙에 나온 그것, 이것이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돼. 뭐겠어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게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그 자연의 섭리네. 그렇죠. 아이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다. 당연하다.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더러 학대하고 때로는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심지어 피가 섞이면 안 되네. 그렇죠. 열성인자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우열을 계속 나누니까 네? 우생학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히틀러의 세계관이었잖아요. 네. 예. 이제는 어느 정도를 이해하셨죠? 네, 지금 네. 보니까 지금 파시즘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경쟁,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열을 끊임없이 나누고요. 그래. 두 사람만 모여도 우열을 나누요. 맞아. 어느 놈이 우월한가, 어느 놈이 열등한가. 맞아요. 그리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지배.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지배 복종 관계가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자한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하는 곳이죠. 거기서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인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 안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게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잖아요. 네. 과연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 갈 놈하고 아닌 놈만 구분해서 그렇게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을 볼 때 성적으로 봐. 성적으로 그렇죠. 네. 나눠버린다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을 완전히 성적이라는 우열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요. 네. 저희 때는 한 600명 정도였는데 한 학년이 그 당시에 시험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학교 게시판에다가 1등부터 600등까지 맞아요. 그 성적을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와, 그 야만이 계속됐네요. 에이, 세상에. 그나마 제가 키가 작은데 높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 다행히 밑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참 다행스러웠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저희 때는 우열반도 있었어요. 네. 우열반은 없어졌죠? 저희 있었어요. 이때도 있었어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완전히 파쇼적인 그러네. 이러한 행태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교육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는 어디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병들어 있는 거죠. 우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 예. 우열 나누는 거, 예. 경쟁하는 거, 맞아요.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 전교 1등을 해. 제일 네. 잘했어 거기서. 그렇죠. 제일 잘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시스트가 될 확률이 가장 높네. 그렇죠. 어쩔 예. 도리가 없어.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 대체로 그 비율대로 파시스트의 농도가 강해져요. 그러네. 지금 서울 법대를 나온 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파시스트인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교육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지 않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항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서울법대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저항한 아이들은 못 가죠. 못 가지. 예, 전 그래서 저항도 안 했는데 못 간 거고. 그래서 가장 문제야 나 같은 대다수가 애들이. 그래. 저항하다가 예. 못 간 건 그나마 멋있다. 예. 저항도 안 했는데 못 갔어. 대다수가 그래. 패배자, 그래서 패배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네.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가장 뿌리 깊은 파시스트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렇다.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쉽게 그러한 선동가들에게 휘둘리는 선동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파시스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동가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자극하면 아주 쉽게 선동에 포획되는 아주 취약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야. 사실은 평시 같으면 그런 파시스트들이 민낯으로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못 나오죠. 예. 심지어 그렇죠. 똑똑하기 때문에 음. 싹 이렇게 맞아요, 화장을 맞아요. 해서 나옵니다. 진짜 맞는 거 같아요. 굉장히 거룩한 맞습니다. 것처럼. 예. 그럼요. 근데 전시가 되니까 화장 그냥 다 지우고 그렇죠. 드러낼 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네. 최고의 업적은 파시스트들이 민낯을 아, 드러내도록 그거는-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사태가 드러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여전히 후기 파시즘 사회다라는 걸 드러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